서울 강서구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이춘자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다란 약 봉지를 꺼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약까지 매일 아침마다 챙겨야 하는 약이 7가지. 그것도 전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한 달에 18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이 생활비의 전부인 어르신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약봉지를 쥔 손이 어쩐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 전부터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엔 혈당 수치가 떨어지더니 지난주엔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 복용을 잠시 중단해도 괜찮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던 약값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갑도 가벼워지지 않게 된 거죠. 이 변화의 시작은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의 순서, 물 마시는 시간, 집안에서 걷는 습관. 그 작은 것들이 어르신의 몸을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백준영입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은 약보다 더 중요한 2가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식습관이고 또 하나는 생활 루틴입니다. 이 2가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몸의 회복을 빠르게 이끌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약을 줄이기 위해선 먹는 순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밥부터 먹는 식사는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반대로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 방법 하나만으로 혈당 조절에 성공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입맛을 고치는 건 쉽지 않지만 순서를 바꾸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미 탈수가 시작된 뒤에야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엔 반컵, 자기 전엔 따뜻한 물 한 잔. 이 3가지 습관만 지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약효도 더 잘 나타납니다. 변비나 두통도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걷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오가는 동선을 하루에 20회 이상만 만들어도 심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의 실내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갔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보다 내 몸에 맞는 아주 단순한 걷기 루틴이 훨씬 오래 갑니다. 계단 오르기, 문틈 잡고 다리 들기, 창문 열고 팔 돌리기.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몸을 바꾸는 운동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병원과 약에 의존해왔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약값을 줄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내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병원을 몇 번 덜 가게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오롯이 여러분의 여유와 자존감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약 대신 밥상에서, 건강 보조제 대신 내 습관에서 찾아낸 회복의 비밀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최정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알약으로 시작됐지만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몇 년 전부터는 주사로 바뀌었고 이제는 2가지 이상 약을 함께 써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하라는 말뿐 약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약값은 약값대로,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쌓이기만 했죠. 그런데 3개월 전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밥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딱 이 순서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다 해봤으니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전보다 40에서 60 정도 낮게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반 공기 정도로 줄였지만 배고픔은 덜했고 오히려 소화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2달쯤 지나자 병원에서 인슐린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단 한 번도 약을 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한 번 소량의 약만 드시며 더 이상 주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식사 순서가 혈당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채소가 탄수화물의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과 세포가 먼저 작동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들어간 밥은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은 고혈당 노인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은 평균 혈당 수치가 1.2포인트 낮아졌고 약 복용량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당 쇼크를 자주 겪던 환자들이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식단이 바뀌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지 않죠. 평소 드시던 김치, 나물, 상추, 깻잎도 훌륭한 채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생채소보다 데치거나 익힌 채소가 더 효과적입니다. 익힌 채소는 위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더 잘 되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간장 한 방울 뿌려 드시면 속도 편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당뇨는 조용한 병입니다.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몸 상태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식사 전 루틴입니다. 습관이 당뇨를 막고 식사 순서가 약을 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입니다. 당뇨약은 고혈압약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주사 치료까지 가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로 약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달 10만 원 가까운 약값을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생활비로, 손주 용돈으로, 여행 경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지금도 최 어르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약 줄이고 나니까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는 병원보다 시장에 더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건강한 삶을 회복한 분들만의 뿌듯함이 담겨 있습니다. 밥 먹는 순서. 그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지갑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들기름 한 스푼으로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린 82세 할아버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북 영천에 사는 82세 정희수 어르신은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다닌 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매년 정기검진 때마다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약을 바꾸기도 하고 복용량을 늘리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약 하나였지만 점차 2알, 3알로 늘어났고 약값만도 한 달에 9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처럼 입에 밥보다 약이 먼저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몇 달 전부터 병원에서 약을 줄여도 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계기는 아주 단순한 실천에서 비롯됐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어디선가 들은 민간요법이라 생각하고 큰 기대 없이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6주 뒤 병원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7에서 121로 내려갔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이전과 달리 피검사 수치 전체가 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약은 절반으로 줄었고 부작용으로 느끼던 속 더부룩함과 식욕 저하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고 걸을 때 숨이 덜 찬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왜 들기름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제거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며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관벽에 쌓이는 플라크를 줄이는데 효과가 크죠.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매일 일정량의 오메가3을 섭취한 노년층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0% 줄어들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들기름은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잘 맞습니다. 고소한 향 덕분에 입맛을 돋우고 반찬이 없어도 밥 한 숟갈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시중마트나 로컬 푸드마켓에서 300ml 한 병이 10,000원 남짓. 한 번 구입하면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하루 300원도 채 들지 않는 저렴한 건강관리법이 되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들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저온 압착 방식의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산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을 권장드리며 공복에 그냥 한 스푼 드시거나 따뜻한 밥에 비벼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약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시고 약 복용 1시간 전 또는 후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희수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일과처럼 아침에 들기름을 한 숟갈 드시고는 읍내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 다니십니다. 예전 같으면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다 하셨는데 지금은 버스비도 아끼고 운동도 된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를 줄인 것뿐 아니라 외출이 늘면서 기분도 덩달아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죠. 약값을 줄이는 것은 결국 단 한 가지를 꾸준히 지켜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하루 한 스푼 들기름이 만든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기름 한 병만 있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단 꾸준함만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오늘 저녁부터 단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는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를 직접 보고 의사로부터 약을 줄이자는 말을 듣는 기쁨은 평생 약을 줄여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병원도 놀란 변비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흔한 물 한 잔이 어떻게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9세 이명자 어르신은 수년째 변비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만 변을 보는 정도였지만 점차 상태가 심해져 일주일에 2번도 어려운 날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엔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드시게 되었고 대장 내시경을 매년 받아야 했습니다. 매번 병원 갈 때마다 5,000원에서 1만 원씩 드는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더 큰 걱정은 혹시 장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 어르신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조건이 있었죠.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하기 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1년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했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약값과 진료비를 매달 3만 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왜 효과를 냈을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체내 수분을 약 400ml 이상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호흡, 땀, 세포의 대사 활동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인 셈입니다. 이때 물을 마셔주는 것은 마치 굳은 장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장 운동을 자극하고 말라있던 대변의 수분을 공급해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노인의학과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와 배변 활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량의 물을 마신 그룹은 변비약 사용 비율이 68%나 줄었고 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빈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학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고 지금은 노인의 일상 루틴 지도에서 가장 먼저 교육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장을 오히려 경직시킬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양은 20만 300ml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목 넘김을 느끼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변비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위장 보호, 심지어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무료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정수기 물, 보리차, 따뜻한 생수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만 지나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명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약국에서 사던 비싼 유산균 제품보다 매일 아침 한 컵의 물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돈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변비 때문에 늘 찌뿌두두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손편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어리지만 아침 물 한 컵으로 건강 챙기시는 게 제일 멋져요. 저는 매일 그 편지를 진료실에서 꺼내 읽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식품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물 한 잔이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비싼 보조제 없이도 면역력을 끌어올린 사례, 바로 아연과 비타민 C를 식탁에서 찾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0세 한상구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환이었고 증상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해열제를 끊이지 않고 드셔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약을 복용할 때마다 위장이 불편하고 식욕이 떨어졌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아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겨울철 감기 없이 무사히 넘기셨고 올봄에도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를 드신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아연과 비타민C를 꼼꼼히 챙긴 결과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식단을 구성해드렸고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아연.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보통은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철 호박씨, 들깨, 굴, 달걀 노른자에도 아연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고소한 맛 덕분에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고 하루 한 줌이면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밥 먹고 나서 견과류 그릇에서 한 스푼씩 드시도록 추천드렸죠. 그리고 비타민C.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하루에 귤 하나, 방울토마토 5개, 브로콜리 2송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쪄서 간장 한 방울 찍어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밥상 위에서 챙기기 시작한 뒤로 한상구 어르신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자 약국에서 사시던 감기약, 영양제도 줄어들었고 한 달 평균 5만 원 이상 아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아낀 것도 좋지만 몸이 가벼우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다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아연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 지표인 NK세포 활성도가 최대 3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수치이며 독감 예방접종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조제가 아닌 식품이 중요할까요? 첫째, 흡수율이 다릅니다.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는 다른 보조 성분들과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체내 활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 부작용이 적습니다. 알약으로 드시는 고함량 아연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비 외 비용이 들지 않으니 경제적입니다. 집안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제철 과일과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다고요. 하지만 꼭 많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귤 한 알, 토마토 34개면 됩니다. 가격도 장을 볼 때 묶음으로 사두면 하루 500원도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제 한 통에 3만 원, 5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처럼 몸이 예민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느껴지지 않는 힘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 병원에 안 가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연과 비타민C는 몸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방패입니다. 그것도 밥상 위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패죠. 혹시 매달 면역력 보충제, 감기약, 피로회복제에 수만 원씩 지출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브로콜리, 귤, 호박씨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세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지갑도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루 10분, 집에서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건강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5세 박진호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닌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만 받으셨지만 점차 진통제 처방과 주사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죠. 한 달에 병원비만 12만 원 이상 들었고 약을 먹고도 밤에 허리를 붙이고 눕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십니다.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짜리 집안 운동 루틴을 만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복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든 채로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죠. 하루 10분, 그것도 거실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 시작한 운동은 벽에 손을 짚고 다리 뒤로 들기였습니다. 하루 5회씩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들어올리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은 발 뒤꿈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가벼운 동작이었습니다. 모두 TV를 보면서도 가능한 동작들이었고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허리를 일으킬 때마다 느껴지던 찌릿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수록 더 아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화된 근육은 빠르게 경직되고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굳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가벼운 근육 운동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줄이고 진통제 복용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TV 시청 시간에 동작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도 막고 정신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박진호 어르신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편해졌고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던 소염진통제 복용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하루에 약값 6,000원, 한 달 기준 약 18만 원 가까운 비용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10분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운동 강도는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관절과 신경계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TV 시청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때 가볍게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박 어르신이 실천했던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다리 뒤로 천천히 들기 좌우 각 10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들어 올리기 10회. 발 뒤꿈치로 바닥을 툭툭 두드리기 30초간 반복. 두 손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기 5회. TV 보며 천천히 어깨 돌리기 좌우 각 10회.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순환되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줍니다. 더 좋은 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스장도 요가복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하루 중 10분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갈 일이 줄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약 봉투가 얇아졌다는 걸 약사님이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절약을 동시에 가져오는 진짜 운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잘못된 수면 습관 하나가 약값을 늘리는 이유와 이를 바꿔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자게 된 84세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84세 김정혜 어르신은 6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밤에 잠이 들지 않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고 이후 점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눈을 감고도 2시간 넘게 뒤척였고 결국 밤새 TV를 켜놓은 채 새벽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자 낮잠으로 버텼고 악순환은 계속됐습니다. 약값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 늘어난다는 건 심리적인 불안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은 수면제 복용 이후 혈압약의 효과가 불안정해졌고 병원에서는 약 조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수면제를 전혀 드시지 않고도 매일 밤 11시 이전에 잠드십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시죠. 이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의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저녁 8시 이후 밝은 조명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 하나 바꿨다고 수면이 달라지나? 하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LED 조명이나 TV,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수록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데 인공 조명이 이 리듬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면 문제 중 40% 이상이 멜라토닌 리듬의 붕괴와 관련이 있으며 조명 조절만으로도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이상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정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8시에 방등을 끄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3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추천한 건 카페인 차단과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나 홍차를 삼가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의외로 낮잠을 줄이자 밤잠이 더 깊어졌다고 하셨고 수면제 복용 없이 지낸 첫날은 긴장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복용하게 되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간 각성이 증가하게 되죠.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히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잠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밤에 두세 번 깨더라도 다시 편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수면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약이 아니라 생활 루틴에 있습니다. 김정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십니다. 전처럼 뒤척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광욕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죠. 하루 2만 원씩 나가던 약값은 이제 제철 과일이나 견과류를 사는 데 쓰이고 무엇보다 매일 뿌듯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밝은 형광등을 끄고 조용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침대 옆에 두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얼마나 가볍게 깨어나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습관들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루틴 하나면 병원비 걱정 줄고 약봉지 얇아지며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동안 이야기해드린 7가지 건강 습관. 어떤 건 참 쉬워 보였고 어떤 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 꼭 돈이 많이 들 필요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과 일관된 루틴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건강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약값을 아끼면서도 몸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루틴은 저 백준영이 지난 6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검증한 내용이며 앞선 7장의 모든 팁들을 하나로 묶은 결과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물은 체내 장기들을 깨우고 배변을 도와주며 하루의 대사를 준비시켜줍니다. 세수 전에 물부터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7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TV 앞에서 어깨를 돌리고 의자에 앉아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류가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8시. 아침 식사는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김치, 나물, 데친 브로콜리처럼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등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이 순서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약 없이도 당뇨 수치가 내려갑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양배추, 버섯, 생선이 좋습니다. 이때도 식사 순서는 꼭 기억하세요. 식후에는 호박씨나 아몬드 한 줌 또는 귤 하나. 아연과 비타민C를 보충해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간식이 병원비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오후에는 TV를 보며 다리 뒤로 들기, 팔 올리기, 발 뒤꿈치 두드리기 같은 10분 운동을 실천하세요. 별다른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카페인 음료는 금지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도 오후 2시 이후엔 멀리하세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소식하세요. 7시 8시 사이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광등은 끄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밤 10시 취침 전엔 따뜻한 물 한 컵과 간단한 목 스트레칭. 잠은 약 없이도 스르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달라지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약 봉투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몸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김정혜 어르신은 수면제를 끊고 꿀잠을 자게 되었고, 정희수 어르신은 들기름 한 숟갈로 콜레스테롤 약을 줄였습니다. 박진호 어르신은 허리 통증을 이겨내고 걷기 운동으로 병원비를 절반 가까이 아끼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실천 가능한 루틴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아끼면서 건강을 되찾는 법.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가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의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가벼운 몸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약국 대신 시장을 더 자주 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 지인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뼈 건강 지키는 비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루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더 가볍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